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측의 문자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검찰이 공개한 문자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보냈다라는 문자 내용은 이제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목표이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잘 관리를 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편하게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좀 따라서 투자를 해라라는 식의 권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이 공개한 문자인데요. 네. 얘기 나누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예. 자체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문자 내용을 화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표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항상 범죄는 이제 동기가 이제 있기 마련인 거죠. 네. 그 왜 정경심 교수가 그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더군다나 교수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백지 신탁 또는 그 차명까지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느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그 동기를 예. 그 검찰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그 무력이다, 탐욕이다, 욕심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 증거를 소위 말해서 재판장의 심증 형성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제 제공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그 해석을 합니다. 예, 예. 반면 이제 그 검찰이 아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 이미지에 대한 훼손일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왜 언론에 이렇게 공표를 함으로써 이슈를 만드느냐, 이런 그 반론을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간접 증거로서 역할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범죄인의 범행 동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의 한 요소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 피의자 신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미 그 재판이 시작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은 공개 재판의 한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예. 이용혁 교수께서는 이제 이게 동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양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제 뭘 다투는 과정에서 나왔냐면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당시에 오촌 조카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자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거고, 이제 검찰은 이게 투자였고 투자 자체가 불법이었고 거기서 이제 이자 명목으로 10% 가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횡령의 공범이라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게 빌려준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한 거냐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빌려주고 돈을 받든 투자를 해서 돈을 받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자가 있다고 해서 무슨 욕심을 냈다라는 게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두 번째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여라고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차용증이라든가 이 이자 수익에 관련된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뒤집으려면 왜 뒤집어야 되냐면, 원래 이게 그러니까 대여가 아닌 투자라는 거, 그래서 횡령을 했다는 것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여했던 문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뒤집으려면 굉장히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뭐 욕심이 있었다, 건물을 사고 싶었다, 이런 정도 가지고 그 문서를 뒤집을 수 있는 건 네. 아닌데, 그래서 크게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강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런데 이런 게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왜 이게 드러났을까? 게다가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단계가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니까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더 중심이 되고 화제가 돼야 되는데 예. 콕 집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야, 욕심 많이 부렸네, 예. 이런 이미지를 줄 그런 내용들만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은 이건 검찰이 아직까지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이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의 이유로 들었던 것이, 이제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 일상적인 투자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자해서 10%의 이자를 받아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언제 강남에 건물을 사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대여만 가지고 이게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펀드 투자는 당연히 자신이 직접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려면 이자 10% 받아서 어떻게 강남에 건물을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투자가 나왔을 때 이 얘기가 나왔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몇십 배가 뛸 거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 목표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거라고 나왔다라면 그럼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100번을 양보해서 어느 정도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자 10%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가 나왔는데 그 이자 10% 받은 게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자가 나오면 그거 두 개가 결합돼서 어떻게 강남에 건물을 삽니까? 게다가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공표를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이미 그 정경식 교수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형제와 함께 상속받은 걸로 다른 지역에 사실은 기존에 이전에 있죠. 건물주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처분하고 정리를 하면서 강남 쪽으로 옮겨오고 거기에 또 투자 뭐 본인이 이제 주식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그게 결합됐다고 해서 이게 불법적인 증거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너무 상관관계가 없지 않느냐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양 변호사의 얘기처럼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게 바로 검찰의 망신 주기식 그 여론 플레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변호인 측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의 그 변호인의 얘기를 거꾸로 해석해 보게 되면 강북에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느냐 거꾸로 해석도 아주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조금 충격적인 것이 교수라고 하는 신분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학문적인 나름대로 성취가 목표가 아니고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전 해석을 봤을 때 과연 학문 생활은 소홀히 하고 소위 말해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 사모님으로서 역할만 다 한 것은 아니냐 이런 그 진중권 교수의 비판적 독설에 네.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투자를 하고 싶었던 마음의 그와 같은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는 그 차명 투자의 이유도 이제 그와 같은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봄직한 것인데요. 네. 이것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는 망신주기적 언론 플레이로서 비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 파워 엘리트의 더군다나 그 고위 공직자의 부인으로서의 가족으로서의 이 처신이 과연 맞았던 것인가 예.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 공직자윤리법이 존재했던 것인데 네. 본인의 숨은 뜻은 공직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가족으로서 역할이 아니고 강남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그 나머지의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와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함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심증 형성을 재판관으로 하여금 쉽게 할 수 있는 뭐 검찰의 뭐 전략적 증거 제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해석을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딱 변호인단이 주장한 부분을 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요? 네. 예. 왜 교수가 지금 공부 한번 안 하고 왜 여기에 욕심을 부르냐.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이 욕심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욕심을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은 문자 내용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군가를 해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거라면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다라는 게 저는 범죄 증거로 나온다는 사실이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해야 될 거는 지금 더 적극적인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는 대여라고 되어 있는 문서를 뒤집을 정도의 강력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없으니까 이런 문자들이 오히려 공개가 돼서 화제를 모으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재판에서 아마 또 양측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그때 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